3.1혁명 103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거 기억나십니까? 지지난주. 덕통사고, 덕후. 예. 여러분 어떻게 입덕하시고 계십니까? 예. 입덕해서 덕질은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에요. 예. 재밌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제가 인문학 강의는요, 웬만하면 주 초반에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는 제가 옛날부터 하나 세이브해뒀다가, 이번 주에 해야지 하고 수요일, 목요일 딱 끝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가 생긴 건지. 예. 자, 다음 제목, 제목이 원딜, 원태우 의사입니다. 원딜. 자, 승민아. 원딜이 뭐야? 게임 잘 안 하는구나. 자, 송민아. 원딜이 뭔지 설명해줘. 원딜. 좋아. 원딜은요, 게임 용어예요. 원거리 딜러입니다. 원거리 딜러. 그래서 멀리서 쏘는 사람. 화살 쏘든지, 총을 쏘든지, 뭐 마법을 쏘든지, 그런 겁니다. 우리 원태우, 자, 의사 하면 뭘까요? 의사. 닥터? 아니에요. 예. 독립투사셔요, 독립투사. 안중근 의사처럼 어떤 행동을 통해서 독립을 하신 분. 자, 원태우 의사란 분이 계십니다. 오늘 보면 왜 제가 스스로 놀랐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생기셨대요. 근데 뻥이에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1882년 3월 4일 경기도 안양 출생이에요. 안양. 그리고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했고요. 배움이 없었어요. 나중에 한글은 깨치셨다고 해요.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체결에 경로하셨어요. 빡치셨어요. 자, 82년생이니까 1905년이면 24살이에요. 24살에 남진이 나이에 을사늑약. 자, 을사늑약 뭐야, 수아야? 오, 좋아. 외교권 뺏긴 날, 그치? 좋아. 외교권 뺏긴 날이에요. 거기에 아주 가난하고 무식했던 24살 농부가 화가 난 거예요. 빡친 거예요. 이런 을씨년스러운! 그러면서 친구들과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계획합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이만여, 남통봉, 김장성. 아니, 24살의 무식한 가난한 농부가 어떻게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합니까? 계획을 짭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의 하울빈 일거가 1909년에 있었어요. 1909년? 그러면 무려 4년 전에. 자, 여기서 이토 히로부미가 총 맞고 죽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일본 총리가 엊그제 총 맞아 죽었죠. 아베. 사람이 죽은 건, 테러로 죽은 건 되게 슬픈 일입니다. 그럼 질문 드립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이렇게 총 맞아 죽은 건 슬픈 일인가요? 아니죠. 쾌거죠. 의거고 한 겁니다. 저는 아베 역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베 역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 이하의 짓을 했고, 뭐 수출 규제를 했고, 뭐 했고, 우리나라에 정말 극악한 짓을 벌였습니다. 그게 아베였어요. 저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거나 아베가 죽은 거나 우리에겐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총 맞고 죽었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총 맞고 죽은 최초의 전 총리예요. 지금까지 아베를 포함해서 일본에서 5명의 총리 혹은 전 총리가 총 맞고 죽었거든요. 이들의 인류의 전통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여담. 이토 히로부미가 죽었을 때 우리나라의 반응은 어땠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반응이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죠?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이승만이란 놈은요, 덜덜덜 무서워서 떨렸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건 아니라고. 그리고 또 어떤 찐따 같은 순종이라는 놈은요, 뭐 엉엉 울었대요. 슬퍼서. 그리고 도일 사죄단이라는 걸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일본으로 건너가서 사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 참회협회 이런 걸 만들어 참여하고 지랄하고 연병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가 죽었을 때 안중근 의사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 편인 거예요. 그렇죠? 이토 히로부미가 이렇게 죽었을 때
안 죽은 나빠! 하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베가 죽었을 때 잘 됐어. 그래, 아베 너는 죗값을 치른 거야. 하는 게 좋은 놈이고요. 아베가 죽었을 때 울고 찾아가서 조문하고 그게 나쁜 놈입니다. 지금 보세요. 아베 죽었을 때 누가 제일 슬퍼하고 누가 제일 조문하는지. 그 놈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마치 이토 히로부미 죽었을 때 일본 가서 사죄했던 그 미친 새끼들 마냥 그런 놈들이에요. 자, 어쨌든 이 의거가 있기 4년 전에 이미 원태우 의사께서 극딜을 날리셨다고요. 그것도 원거리로. 어떻게 했는지 짐작하십니까? 전혀 짐작이 안 가죠. 저도 원태우 의사 이 이야기를 올 초에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토 히로부미는요, 을산 늑약후 신이 나서 전국으로 사냥을 하며 돌아다녔어요. 1905년 11월 달에 을산 늑약 딱 하고 오호 손난다 하고 전국으로 사냥 다니면서 이 땅이 다 내 땅이야 이러고 다녔어요. 이토 히로부미의 이때 직위는 조선통감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냥 다니는 거를 원태우 의사가 아셨어요. 그리고 이게 그 당시 안양이에요. 안양. 아무것도 없어요. 산, 논, 강, 길, 끝. 다 농촌이에요. 그런데 여기 잘 보면요. 길이 2개 있죠. 이거는 찻길이고요. 요 밑에는 뭘까요? 요거. 자, 찻길 밑에 요 철교 있는 거 바로 철도예요. 철도. 이토 히로부미는요. 이때 기차를 타고 우리나라 전국에 사냥 다녔어요. 이때 기차는 어느 놈들이 놨죠? 일본 놈들이 놨어요. 경부선, 경의선,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경의선, 그리고 우리 여기 경인선. 놓은 이유가 뭐예요? 일본 놈들이. 수탈. 그리고 군대 이동.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놓은 철도를 일본 놈들이 놓은 거잖아요. 일본은 어디서 놨느냐? 일본 철도청이 아니에요. 일본 육군성이 놨어요. 일제 육군성이. 그래서 이게 현재 원태우 의사 의거터에 현재 철도 안양역 근처에 있어요. 철도에다가 이렇게 돌을 쌓아놓고 기차가 쓰거나 그걸 못 봤으면 이 당시 기차는 조잡해가지고 돌을 밟고 전복될 거예요. 그러면 죽거나 아니면 가서 확인 사살하자라고 작전을 짠 겁니다. 원태우 의사께서. 그런데 이 중에 아까 이만여라는 그 분이 쫄았어요. 그래서 돌을 치워버렸어요. 이만여라는 분이. 왜 쫄았냐? 여러분 이 사진 보세요. 여기 우리나라 분들 3분이 이렇게 십자가처럼 십자가 박혀 있고요. 일본 헌병들이 총살한 다음에 확인 사살하고 있고 대장은 돌아가는 사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을 일제시대에 나무에 묶어놓고 총살로 죽였어요. 그 신문에 뭐라고 났느냐? 철도에 해를 입혀 사형. 1904년 9월 20일. 그래서 이때는요, 철도 파괴죄라는 죄가 있어요. 이때는.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철도 해를 입혀 사형시켰다고. 그런데 이 사진이요, 너무 가슴 아픈 사진이에요.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거 보세요. 프랑스 신문에서요, 이 똑같은 사진이죠, 지금 사진? 프랑스 신문에서 뭐라고 보도했냐면, 항일의 주인공. 그리고 의병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프랑스인들은 이들을 의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들을 철도 파괴범이라고 불렀어요. 일본의 시각이죠. 그렇죠? 일본의 시각은 철도 파괴범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의병이에요. 왜냐? 이거 보세요. 3명의 의사, 김성삼, 이춘동? 네, 맞아요. 그리고 안순서 3분이 폭양 매서로 일본 군용 열차를 폭파한 거예요. 그래서 의거를 일으키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은 이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철도 파괴범. 자, 김성삼, 이춘군, 안순서. 이 일제 군용 열차를 폭파해요. 이 3분 여러분 이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에는요, 이분들은요, 철도를 왜 파괴한 겁니까, 그러면? 왜? 그 철도로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군사시설이에요.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자, 질문 드립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있죠. 일본이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했다. 식민지 시대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됐다. 일본 놈들이 철도도 놔주고 좋은 일 했다. 죽여버려야 될 놈들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려고 철도를 놓은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철도를 놨죠? 철도를 통해서 군사와 군사물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 것들을 수탈하기 위해서요. 제일 먼저 놓인 철도가 경의선이에요. 경의선.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왜요? 러일 전쟁 때 군인들이 이동시키고 탄약이 나르려고. 그 경부선 뚫어서 부산에서 출발해서 신의주를 거쳐 러시아, 영국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역과 부산역이 국제역이었다고요. 그 뚫은 이유가 간단해요. 그 철도 따라 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일본 놈들이. 그래서 러시아 철도, 그래서 러시아 러일 전쟁 했잖아요. 그때 경의선과 경부선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철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물자들, 쌀을 다 뺏어서 일본으로 갖고 갔고요. 철도가 우리나라 식민지의 근대화에 이바지했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병신 같은 소리입니다. 이분들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철도를 통해서 일본군들이 몰려오고 철도를 통해서 우리 쌀들이 빠져나가는 나쁜 일본 철도였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각이에요, 이게. 근데 자꾸 일본 새끼들의 시각으로 보는 나쁜 놈들이 있어요.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철도 파괴범이 아니에요. 의사예요, 의사. 자, 요런 일이 지금 불과 7, 8개월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만여 씨가 여기다 이렇게 돌을 놨으면 철도 파괴범으로 나도 죽겠지? 그 생각에 돌을 치웠어요. 돌을 치웠어. 원태호 의사께서 눈이 돌아갔어요. 저 이토 히로부미 개새끼를 어떻게든 죽이고 싶어요. 내 친구가 돌을 치워버렸어요. 저기서 기차는 오고 있어요. 이미 돌 갖다 놓기 늦었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안양에서요. 약간 언덕이, 여기가 오르막길이에요. 약간. 그 옆에 오르막에 올라가서 손에 짱돌 하나를 들었어요. 손에 짱돌을. 그리고 기차가 와요. 그 기차를 향해 냅다 짱돌을 던져버렸어요. 저기 이토 히로부미를 보고.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자, 거꾸로 질문. 여러분, 달리는 기차에서 사람 노려서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 기차는 지금처럼 빠르지 않아요. 시속 한 20-30km 정도? 우리 옛날 기차들만 올라타잖아요, 사람들이. 그 정도 속도예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저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 돌 던져 맞출 수 있어요? 한 5번 던지면 몇 개 맞을까 말까 하겠죠. 근데 정확히 유리창을 깨고 이토 히로부미 대가리에 헤드샷을 날렸습니다. 정말 놀랍죠. 저 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머리에 정확히 맞았어요. 그리고 창문이 깨지면서 얼굴에 8개의 팍팍팍팍. 예.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는 급성 뇌진탕으로 실신하고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파편까지 박혀가지고. 여러분, 뇌진탕이 되게 무서운 병이에요. 되게 무서운 병이에요. 뇌진탕으로 죽진 않아요. 근데 뇌진탕 다음에 호흡곤란으로 죽어요. 보통. 혀가 말려 들어가서. 뇌가 기능을 못해가지고. 이토 히로부미, 여러분 어쨌든 이때 안 죽었잖아요. 아깝게도 이 열차에 의사가 타고 있었어요. 안 돼! 와가지고 막 심장 누르고 혀 말린 거 다 조치하고 이거 뽑고. 그쵸. 어쨌든 이토 히로부미 옆에 같이 주치 기념을 타고 다니겠죠.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그런데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아깝잖아요, 이거. 예. 이게 윌리엄 칼스라는 영국 외교관이 조선 풍물지라는 쓴 글이에요. 매년 일정한 시기에 국가가 허락하여 약 3일간 걸쳐 석전이 열린다. 사람이 죽을지라도 그는 불가피한 사건을 여기고 관원들이 아예 관여하지 않는다. 여러분 석전 들어보셨어요? 우리 전통놀이예요. 우리나라 전통놀이예요. 간단하게 짱돌 있죠. 냇가를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냇가 보면 다 돌들 많잖아요. 양쪽에서 아랫마을 윗마을이 그 돌을 던져서 맞춰서 쓰러뜨리는 게임이에요.
이걸 우리나라 전통 게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세종대왕님이 딱 20년 정도 금지시켰어요. 너무 위험하다고. 근데 그 외에는 다 이러고 놀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내과에 가면 뭐 해야 돼요? 무수대 한번 해야 되잖아. 우리 피 속에 남아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내과에 가면 서로 돌 들고 던지는 게 아랫마을 윗마을 사람들끼리. 그래서 머리가 깨지든 뚝배기가 깨지고 이런 건 일상다반사였답니다. 아마도 원태우 의사는 이 석전의 명수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추정이에요. 네, 추정이에요. 그래서 원태우 의사가 요즘 속된 말로 이또이로부미의 뚝배기를 깨버렸어요. 근데 살아남았어요. 명이 길어요. 그거를 4년 후 안중근 의사께서 깔끔하게 세 방으로 마무리. 네. 자, 그런데 이제부터 또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요. 일본 측 화보집에 실린 원태우 의사 투석 장면이 일본 측 화보. 이거 개소리예요. 일단 자, 어리석은 조선인의 폭행이라는 제목이에요. 1989년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서재학자 이종학 님이 일본 고서점에서 입수한 그림이에요. 이분이셔요. 이종학 님.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요. 이분은 한마디로 정의할게요. 역덕인데 역덕. 역사 덕후. 이분은 나중에 이분이 연세가 드셔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 쪽으로 수료를 하셨어요. 박사를. 즉 그 역사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덕후예요. 이분이 평생 뭘 하셨냐? 평생 하신 일이 일제시대 때 일제가 지어둔 역사들 있죠. 그거를 개인적으로 발굴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 대해서 연구하고, 제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2번 인문학 강의했죠. 이분 자료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이순신 연구소 원장님이시고, 그리고 이분은 그 원태우 의사를 발굴해낸 분이에요. 발굴. 자, 이 그림 보세요. 일본인들이 그린 그림이라 그랬죠. 이 그림은 잘못된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원태우 의사가 그 신문에 조금 실리긴 했었어요. 그 당시 신문에. 근데 잘 안 알려졌어요. 우리나라에. 몰랐어요, 사람들이. 이분이 89년도에 이 일본의 이 그림을 보고 발굴해 낸 다음에 비로소 90년도에 원태우 의사에게 독립유공훈장이 내려졌습니다. 이해되시죠? 알려진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위에 그림에서요. 일단 칼 찼죠. 칼 찼어요. 농민이 칼을 차요, 일제시대에? 안 돼요. 여러분, 일제시대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칼 차고 다니면 큰일 났어요. 안 돼요. 그리고요, 또 뭐가 잘못됐습니까? 정답이에요. 갓. 농민이 갓을 써요? 그러면 이 일본 놈들은 왜 이렇게 마치 선비처럼 이렇게 그려놨을까요? 예, 이토 히로부미 각하를 암살하려 했던 미수범은 조선에서 나름 문무를 겸비한 엘리트 계층, 저들은 배운 것도 많고 혜택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20대 초반의 무식한 농부는 절대 아니다! 라고 일본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토 히로부미 각하를 암살하려 했던 그 미수범은 거기도 나름 배우고, 우리 느낌으로는 사무라이 같은 그런 사람이냐.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 그런 거지, 평민들은 우리 다 일본을 반겨줘. 예, 맞아요. 자존심 세우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숨 쉬느냐? 이게 현재 우리 안양역에 있는 원태우 의사 부조예요. 가스부 있죠. 미치겠죠. 일본 놈들의 시각을 그대로 이렇게 해놨어요. 예, 이거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이게 아까 원태우 의사의 그림이라 그랬죠. 가 씌워놨어요. 도포자락 양반처럼 해놨어요. 원태우 의사는 6.25 발발일 날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토 히로부미를 거의 죽일 뻔했잖아요. 그 삶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징역은 6개월밖에 안 살았어요. 근데 6개월 내내 고문당하셔가지고 온몸이 흉터고요. 잘 앉지도 못하시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고문 후유증으로 자손을 가질 수 없었어요.
양아들이 있었대요, 나중에. 그 양아들의 기억으로 복원한 그림인데 갓을 씌워놓고 도풀이 펴놨어요. 이거 보십시오. 철저하게 일본 놈들의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정말 빡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이러한 사건을 누구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우리의 시각. 우리의 시각. 여러분, 원태호 의사 같은 경우 보십시오. 안중근 의사가 마무리를 했지만 그거를 최초에 시도했던, 그리고 뭐 독립군도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나라 민초였어요. 민초. 이런 것들이 많이 발굴돼서 우리의 시각으로 알려져야 되는데 교과서에도 안 실리고 있고요. 나라에서도 무시하고 있다가 아까 그 이종황님께서 발견해서 간신히 알게 됐고요. 또 이렇게 동상도 있거든요. 다 갓을 씌워놨어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요. 아니, 우리 시각으로 볼 줄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 시각, 우리 입장. 예, 그래서 원태호 의사는요, 돌팔매로 달리는 기차에 이 도이로부미를 정확히 헤드샷해서 뚝배기를 깨버린 최초의 무력 항일 투쟁을 하신, 최초의 무력 항일 투쟁 하신 분이셔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우리 시각으로 아셔야 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